목동대장 7단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하게 되는데 4,500세대로 탈바꿈 한다. 아파트는 망고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서쪽에 있죠. 강서구 바로 옆이니까. 강서구가 원래 김포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 있죠. 안양천이 맨날 범람을 하니까 여기가 그냥 평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80년대 중반에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개발이 됐던 곳들은 이제 빌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동, 신정동, 신월동인데 목동은 거의 아파트로 돼 있고 신정동은 아파트가 좀 많긴 하지만 빌라도 엄청 많고 신월동은 아파트가 더 많다. 그래서 위계가 나눠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목동 하면은 이제 여기 목동 신시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물으면 사실 목동이 교통이 되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이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오목교역이 있고 목동역이 있어요. 목동역 바로 위에 목동 7단지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 바로 옆이고 이쪽에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목동역 있고 여기에도 학원가들 모여 있고 그러니까 지하철 있지, 학원가 있지, 초중고 있지, 한가운데 공원도 있어요. 여기 백화점이 있지. 그래서 목동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4,500세대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코랑코 자산 신탁에서 맡았다. 신탁 정비 방식으로 예비 신탁자를 선정했다. 37년 차고 2,550세대인데 이게 4,500세대로 바뀌니까 무려 2,000세대 이상 늘어나는 거죠. 사업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싱크로스 방식으로 합니다. 신싱크로스는 망고성이 만든 이야기인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코랑코 자산 신탁이 맡았는데 문제는 신탁뿐만 아니라 신통기획까지 동시에 신청했다는 거죠. 왜 신싱크로스가 됐다 이런 겁니다. 보통 신탁 방식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추진이라든지 조합 설립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또 신통기라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이때 기타 등등 서울시에서 하는 각가지 심사들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5년 걸릴 걸 2, 3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신싱크로스는 뭐냐면 신탁 방식으로 시간 줄이고 신통기획 방식으로 시간 줄여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신싱크로스. 문제는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데 얘네들은 입주를 5개를 시켰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신월 시형 아파트라든지 방학동, 신동 아파트는 거기도 코랑코가 맡았다. 그리고 신월동이면 양천구에 속하는 곳이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데도 하고 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여기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목동 7단지 신탁 방식 재건축을 하는데 4,500세대, 2,500에서 4,500으로 되니까 일반 분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게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최고 45층으로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6월 30일에. 근데 이게 종상향이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동 7단지 옆에 조금 일반 상업용지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다는 건데 이게 쉬울지 안 쉬울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를 지금 가격으로 사가지고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돈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총 8개 평형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용적률을 320%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평형별로 이제 이런 거죠. 21평 갖고 있는 분이 24평 조합원 분양 신청하면은 분담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33평은 분담금이 한 1억 4천 정도 예상되고 43평을 하면은 4억 2천 정도 분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겁니다. 용적률 320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주변 지금 시세가 14억 5천인데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사면 안전마진이 6억 5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소 20억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억. 그리고 33평은 12억, 43평은 16억 정도 차익이 예상된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작은 평형이기 때문에 43평을 신청하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만만치 않은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7단지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320%일 때 이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도 해주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제가 사업성 분석한 내용은 제가 망고랩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로 하고 있는데 요거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7단지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목동 신시가지 7단지는 사업성이 매우 좋고 진행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데 크기 가격이 나중에 다른 근처의 단지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목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택지지구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연말 되면 그런 게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